예,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지금 2026년 1월 30일 촬영이고요. 오늘은 작년, 특히 작년 4분기 부동산 시장 한번 리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어떤 그 기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의 흐름을 봤을 때 강남하고 강북하고 약간 좀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재작년이죠. 재작년 책 낼 때 2024년 1분기 기점으로 이제 강남 슈퍼 사이클 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때부터 벌써 8분기 동안 탄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저점인 건 2023년 1월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벌써 37개월 동안 쭉 상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약간 놀라운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버블이 꼈다고 보이는데, 작년 4분기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듯한 느낌을 줘요. 다만 그때는 거래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치 거래가 존재하면서 가격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강북은 또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강북도 2호선 안하고 2호선 외곽이 좀 다른데요. 특히 2호선 외곽에서 동북구 쪽은 사실은 이 슈퍼 사이클을 2024년에 진입한 게 아니고 작년에 진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북은 지금 버블 단계로까지는 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치 거래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는 공간적으로도 서울을 단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고 따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요인들이 약간 좀 불확실하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번은 사실은 지금 이제 금융시장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중후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을까지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정될 거라고 봤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사인을 줬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어 저도 거의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동결을 하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이제 반응이라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하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기준금리하고 국고채 10년물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거의 연동돼 있어요. 큰 흐름을 봤을 때. 근데 장기적으로는 거기 안에서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처럼 보이나 시장에서의 읽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국고채 10년물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하는 게 결국은 주담대 상승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일부 주담대가 벌써 7% 넘는 게 나왔고요. 대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른 변수는 또 뭐냐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는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올해.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환율이 1,470원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420원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 1,500원 뚫네 맞네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인플레 압력은 또 줄어들거든요. 그럼 또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또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부분은 이 미국 연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미국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임기 만료를 하는데, 트럼프가 오늘자 뉴스 보니까 다음 주에 의장 지명할 거라고 해서 그럼 자기 편은 늘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흐름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정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한국은행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음 금리를 인하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가
동결 또는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주담대 이자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주택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오늘이 1월 30일 이기 때문에 어저께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저는 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사실은 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10,000가구 넣는 건데 저는 더 넣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총 연면적 150만 평인데 지금 넣은 면적은 사실은 그 150만 평 중에서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밖에 안 돼요. 충분히 더 넣을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제가 글로벌 오피스 마켓 설명을 드릴 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것들이 오피스로 다 들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오피스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주택을 더 늘릴 수 있는 룸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세대 정도 넣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50,000세대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더 넣을 수 있는 여력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열 수 있는 파는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목표하고 나중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전략 그리고 집행이 이제 얼만큼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그다음번 문제여서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급 관련해서는 뭐 호사가들은 뭐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판은 마련되어졌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집행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시점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불확실성의 시기로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단기와 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적으로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건 존재할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 다만 중장기적으로 그 중기와 장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뭐 2027년 만약에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때는 올해와는 다를 겁니다. 따라서 이 단기하고 장기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나눠서 봐야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예전에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이 대중들은 사실은 이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허드 멘탈리티라고 해서 군중 심리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인들이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미디어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그 여기서의 개인이라는 거는 매도 의향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가격을 높게 책정했을 때 아웃라이어식으로 그 매수하는 케이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아무리 시장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트렌드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이 허드 멘탈리티 때문에 개인이 대중을 쫓는다고 했을 때 그 대중은 사실은 미디어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유튜브건 뭐건. 근데 유튜브나 미디어를 봤을 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기화된 출연이 거기 작동을 해요. 즉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이 정해져 있고 그걸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식이 바뀌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관점은 강북과 강남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 단기와 중기에 좀 다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하고 공간시장 측면에서 어저께 나온 그 공급 대책 같은 것들 제대로 전략적으로 집행한다 하면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고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한데 만약에 현재와 같이 금리가 계속 동결된다고 하면은 음 이 국고채 금리 상승 그다음에 주담대 금리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될 거기 때문에 공간 시장하고 이 금융 시장의 집값을 누르는 하방 안정을 시키는 좀 방향으로 좀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